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이후경입니다. 저는 지금 아직도 달나라에 있는데 여기는 달나라에 있는 달 탐사 기지 내부로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해외 시장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잠시만요. 자, 해외 시장에 관련된 뉴스는 금주에는 지금 크게 5가지 정도로 지금 추려봤습니다. 5가지 정도 추려봤고, 해외 시장에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사이트가 있는데요. 요새 구글이 번역을 잘 해주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안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뭐냐? Electric Vehicles are cleaner than gasoline vehicles라는 거죠. 뉴 팩트 시트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적이냐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 자체는 탄소를 배출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전기차가 소비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다분히 친환경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안에 내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먼저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오늘은 Electric Vehicles are cleaner than gasoline vehicles new fact sheet라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일단 제가 한국어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조금 시킬게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사실이 지금 미국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good, better, best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점점점 파란색이 좀 연해지는 게 갈수록 지금 대기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레포트가 지금 해마다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부터 제가 봤을 때 대비했을 때 점점점 지금 파란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전기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대기 오염에 기여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게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적은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조사하는 기관이 UCS라고 하는 데입니다. UCS,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서 지금 해마다 이런 걸 계속 조사해서 전기차가 많이 확산될수록 그 지역에 사는 지금 배출량이 어떤가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색깔별로 이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점점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EV 배출량에 대한 현재 추정치가 2년 전 이전 추정치보다 거의 10% 정도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94%는 현재는 50mm 단위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얻는 그만큼 배출한다는 거죠. 휘발유 자동차보다 전기차를 운전하는 것이 더 적은 배출을 하는 곳에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친환경적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에 따라서 결국은 사용되는 일렉트릭 비클도 결국 깨끗해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뉴스가 바로 다음 뉴스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뭐냐? What exactly powers your emission-free electric vehicle? This US map shows you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아까랑 이제 연관된 부분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파워는 어디서 오고 그게 정말 에미션 프리 하겠냐라는 거를 지금 US 맵 지도 한 장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한국어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꿨어요. 그랬더니 무공해 EV에 정확히 어떤 힘을 주나요? 미국 지도는 당신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동차의 테일파이프 성출량은 0일 수 있지만 충전하는 전기는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배출한 것 자체는 0이겠는데 충전하는 전기는 어떨까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EPA가 그 환경부 같은 데죠. 요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환경 연비라든지 이런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켰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서 지금 소송전에 또 휘말렸습니다. 그런 거 하면 스페인은 오히려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 그래서 electricity sourced by the state 주별로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는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색깔들이 다 틀려요. 그렇죠?
색깔들이 다 틀리고 지금 동부 쪽으로 갔을 때는 지금 뉴클리어 원자력 쪽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석탄 화력 발전이 무지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서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서부 쪽으로 가면서 솔라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이런 요 파란 부분이 이제 풍력이죠. 이쪽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보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클리어 쪽은 일단 차치를 하더라도 기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뉴트럴 가스라든지 코일이라든지 석탄 화력 발전 부분 이런 쪽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거의 다 회색이죠. 예, 거의 다 회색이기 때문에 이 회색 부분을 개선하면은 점점 더 좋아지겠구나라고 지금 하는 거고요. EPA 쪽은 환경보호국이네요. 환경보호국이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때문에 환경규칙 시행 중단을 발표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트럼프라든지 정책 이슈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을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주에는 9명의 주 변호사들이 대기 및 수재룸에 대한 보고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예, 왜 어떤 결정을 이렇게 했지요?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면서 EPA를 고소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관 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환경적인 수치는 매우 좋아졌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빠지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우려가 계속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스페인 케이스는 지금 이 배출, 에미션을 진짜로 100% 제로를 하겠다라고 하고 여전히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새로운 석탄, 석유 및 가스 수출을 금지하고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을 통해서 10년간 1십, 100, 1000만, 10만, 20만 이게 많으니까 2억 9천만 달러 정도 하여튼 단위가 커요. 투자를 오히려 창출하고 매년 최대 3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보급되면 일자리가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물론 뺏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시킬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업앤다운을 잘 봐야 되고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진 분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새로 보존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그래프인데요. 미국 럭셔리 세단에 대한 판매 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프가 지금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줄일게요. 2018년부터 해서 쭉 가고 있는데 너무 되게 빨리 가네요. 그렇죠? 어쨌든 2019년부터 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제일 1등에 있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럭셔리 세단 중에서 지금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다? 테슬라 모델 3가 되겠습니다. 2020년 3월까지 해서 봤는데요. 테슬라 모델 3가 중형 고급 세단 미드사이즈 럭셔리 세단 모델 중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숫자는 지금 2등에 대비했을 때 무려 3배를 떠나서 4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 저기에는 지금 다른 휘발유 가솔린 차량들도 있고 그 다음에 디젤 차량들도 있고 등등 할 건데 어쨌든 그 모든 걸 제치고 지금 1등, 2등부터 해서 다 전기차인데 압도적인 차이로 1등 테슬라 모델 3가 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과 우리나라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열심히 고군분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뭐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아타임스에서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보시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제가 보시 출신인 거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제목은 뭔가 보시 says auto industry will take at least 4 years to revive 라는 내용입니다. 대충 봐도 지금 4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또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시가 얘기한 건 여기 있는 보시는 아마 인디아 보시일 확률이 높은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보시가 안 간 데가 없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글로벌로 비슷하게 인도 시장이 또 크지 않습니까? 같이 통용되겠다. 업앤다운 조금 있겠구나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오토 인더스트리가 take at least 4 years to revive. 다시 한번 롤백이 돼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4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뭐 거의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베이스가 되는 이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인데요. 여기도 번역이 어떻게 하더라?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어로 번역, 그쵸? 네.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인도차 기간으로 해서 4에서 6년 동안 단축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도 시장은 지금 전체적인 자동차 수요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제 큰 시장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포텐셜이 있는 시장이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마켓슈가 크겠죠. 자, 그런데 코비드-19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 4에서 6년 정도 자동차 경기랑 이런 것들이 후퇴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뉴스가 중요한 게,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 동안이나 후퇴를 할 건가? 얼마에 따라서 할 건가? 이게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한 몇 달 동안에서 긴급자금 투여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 같은 경우에는 쌓아놓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등등 많긴 한데, 그렇지만 또한 보시에서도 모빌리티 사업 부분이 2019년, 20년에 감소했어요. 그쵸? 국내 판매 감소하고 수출 판매 감소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파워솔루션 사업부, PS 사업부죠. PS 사업부는 지금 가솔린 사업부랑 디젤 사업부가 통합돼서 PS 사업부로 갔는데, 자동차 시장이 저조해서 얘마저도 지금 30%가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이동성 솔루션, 모빌리티 산업 이외의 비즈니스는 14%, 가령 파워툴이 렌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14%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보시마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보시도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보시보다 못한 회사들은 그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 같은 큰 회사도 수출과 내수 시장이 감소하면서 전 사업부에서 지금 시장이 죽고 있는 마당에 그보다 규모가 적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치열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떨 것인가, 아니면 세계 시장에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못해도 4년 정도 아니면 더 길게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주시고 롱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뉴스의 마지막입니다. 허츠에 대한 얘기예요. 허츠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1위의 렌트카 업체입니다. 렌트카 업체죠. 저도 해외 나갔을 때 몇 번 이용해 본 적이 있고, 해외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허츠 이렇게 되게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카렌탈 컴퍼니 허츠가 뱅크럽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허츠는 사실 역사가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100년이 넘었죠. 근데 100년이 된 그런 회사들도 경제 위기, 이 상황에서는 제대로 타개하지 못하면 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파산을 위한이라기보다 이제 파산했죠. 구글 번역이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허츠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렌터카 중 하나인데, 허츠 말고도 뭐 ABC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되게 오래됐어요. 그쵸? 금요일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한 또 하나의 회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허츠가 그럼 놀았냐? 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지 않고 어떻게 됐냐? 10억 달러 현금화하여 진행한 동안 사업을 계속할 거고 등등. 딴 데는 파산을 신고 안 했고 미국만 파산했어요. 왜 그러냐? 여행 수요 급감으로 인해서. 그렇죠. 코비드 때문에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항공사업이 직격탄을 맞고 여행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관련된 렌트카 사업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렌트카 산업까지는 우리가 도와주긴 되게 애매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허츠는 자체적으로 이미 12,000명의 근로자를 해고했으며 그 전염병 동안에는 4,000명을 또 추가로 고용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전환 보직을 하는 등 등등등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은 회사가 망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100년 된 허츠가 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다른 비슷한 동종에 있는 회사들도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겠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파산이 예상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렌트카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기와 연관된 여러 가지 모빌리티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 사업을 하는 여러 업체들의 지금 다 자금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내용이 거의 결부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짜지 않으면 매우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자, 우리 막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해외 뉴스를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뉴스 섹션으로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나라 구경은 나중에 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